안녕하세요. 유학 읽어주는 남자 드림진 코리아 양원영입니다. 새로운 컨텐츠를 하나 생각해보다 보니까 제가 하고 있는 일이 어떤 건가를 알려드리는 것도 어쩌면 관심 있는 분들에게는 좋겠다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저랑 같이 일하는 그 최 작가도 저한테 이야기하기를 이왕이면 그런 내용을 실제로 유학원 대표로서 살아가는 삶을 이렇게 공유하면 좀 더 지금 올리는 영상보다는 더 재밌지 않겠냐라고 이야기 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부터 제가 하는 일이 어떤 일인지 이야기 좀 드려보고 또 실제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일들을 한번 공유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현재 드림진 코리아라고 하는 유학원을 운영하고 있고요. 제가 이제 아일랜드에 2004년도에 가게 되면서 그 아일랜드라고 하는 곳을 소개하는 일을 하게 된 게 2005년부터 제가 사업자 등록증을 내고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횟수로 따지면 한 15년 뭐 이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제가 하는 일은 뭐냐면 여러 가지 섹터가 있어요. 왜냐하면 유학의 카테고리가 다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일단은 어학연수 가시는 분들을 이제 학교를 소개해드리고 또 학교를 결정하시면 학교에다가 등록서 보내고 인보이스 받아서 고객분한테 안내해드리고 떠나기 전에 이제 오리엔테이션 그리고 가서는 현지 케어 관련된 것들 또는 이제 현지에서 혹시라도 생길 수 있는 여러 가지 변수들에 대해서 대응해드리는 일을 저희가 해요. 그래서 어학연수 섹터는 사실은 어학원 선정하는 게 제일 중요한 일이죠. 어느 나라에 어느 어학원에서 기간 얼마나 그런데 예산은 얼마나 있어서 이 정도 범위 내에서 학교를 선택하겠다라고 하면 그 범위 내에서 저희가 학교를 서칭해서 솔팅 시키고 난 다음에 이제 추천드려서 선택하실 수 있도록 뭐 그렇게 하는 작업들을 저희가 하고 있고요. 최근에 트렌드는 또 이제 한 달 살기라고 해서 단기적으로 가족들, 특히나 아이들을 데리고 외국에 나가시는 프로그램들을 진행하십니다. 그런 프로그램들은 이제 한국 시장에선 제일 어떻게 보면 좀 먼저 시작했다라고 하긴 좀 그렇지만 어쨌든 그 동남아 지역, 필리핀이나 그 말레이시아나 괌이나 그 다음에 베트남이나 태국이나 이제 이런 나라들로 이제 한 달씩 나가서 지내는 형태의 단기 프로그램이 생겼고요. 또 그와 더불어 이제 직업 중에 디지털 노마드, 이제 어느 한 곳에 머물지 않고 여행을 하면서 각 지역에서도 자기가 자유롭게 일을 할 수 있는 뭐 프리랜서나 아니면 프로그래머, 여행 그 작가 그 외에 다른 일도 온라인으로 일을 할 수 있는 케이스라면 이제 이런 프로그램들을 자녀와 함께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단기 프로그램을 저희가 프로그램을 만들고 또 지역이나 아니면 집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선택해서 이렇게 매칭시켜주는 작업들을 저희가 또 하고요. 또는 이제 최근에 또 다른 이슈는 뭐냐면 공무원분들 중에 육아휴직, 유학휴직이죠. 말 잘못 들었습니다. 유학휴직. 그래서 자기가 종사하고 있는 어느 분야에 전문적인 부분을 더 연마하기 위해서 아카데미컬하게 유학을 가시는 분이거나 또는 어학을 더 증진하기 위해서 어학연수를 떠나시는 분들도 저희가 핸들링하는 일 중에 하나이고요. 또 다른 섹터는 이제 조기유학 섹터죠. 이거는 뭐냐면 이제 한국에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의 과정을 다니다가 본인이 희망하는 나라에 가서 그 나라의 정규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나라에서 졸업을 하거나 아니면 1년 또는 2년의 시간을 그곳에서 현지 아이들과 함께 공부하다가 한국으로 복귀하는 프로그램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저희가 이제 조기 유학 섹터라고 말합니다. 나라마다 다 틀려요. 이게 교환학생 또는 뭐 국무 장학생으로 가시는 경우들도 있고요. 그래서 이제 본인의 예산에 따라서 프로그램을 다 다르게 선정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이런 부분들이 저희가 이제 하고 있는 유학원에서 하고 있는 컨설팅 또는 상담 이런 일들로 진행되는 거고요. 또 다른 하나는 이제 그 대학교를 정규 대학교를 진학하는 방법이죠. 뭐 학사나 석사 그리고 학사 가기 전에 영어가 부족하면 파운데이션 그다음 박사까지 그리고 그 이후에는 뭐 인턴이라든지 뭐 해외 취업까지 또는 유학 후 이민이라고 하는 그런 섹터들까지 이제 유학원들이 본인들의 자격 여부에 따라서 직업 소개를 할 수 있으면 인턴 프로그램을 할 것이고 또 법무 관련된 것까지도 다 가지고 있는 유학원들은 이제 취업에 대한 부분들 아니면 이민법에 관련된 업무들도 할 수 있는 그런 상황들이 됩니다. 그래서 사실 유학이라고 하는 게 되게 다양하죠. 생각보다
그래서 이런 다양한 분야들을 자신들이 경험했던 나라나 아니면 관심 있는 나라에 정보를 다 취합을 하고 현지에 있는 학교들과 계약을 한 다음에 한국에서 떠나시고자 하시는 분들에게 정보를 제공하거나 수속 업무를 해드리는 일이 사실 유학원의 메인 그 직업 메인 액티비티라고 할 수 있죠. 일을 하는 형태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프로그램에 따라서 상담을 하면서 상담 비용을 받는 경우도 있고요. 학교와 에이전트들 간에 각자의 계약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 그거를 어그리먼트라고도 하고 컨트랙이라고도 하는데, 그런 계약이 있는 부분에 의해서 학생들을 리크루팅 했을 때 받게 되는 저희의 수입이라고 하는 커미션이라고 하는 걸 받게 되는 시스템이어서 이제 이거를 수익으로 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 외에 이제 비자를 대행해 주거나 또는 비자 진행을 하거나 그 외에 다른 프로세스를 덧붙여서 진행해 드리면서 그에 따른 비용, 이게 서비스 차지라고 하긴 좀 그렇지만 저희도 노력하고 정보를 얻고 또 그 업무를 진행하기 위해서 실제로 들어가는 여러 가지 경비들이 있잖아요. 그런 비용들을 청구해서 저에게 수익원으로 잡는 그런 형태가 있습니다. 세무적으로는 저희가 이제 받게 되는 커미션이라고 하는 그 부분들을 저희가 이제 세무서에다가 신고를 하죠. 그래서 부가세 기간에는 부가세 신고를 하고요. 그 다음에 개인 사업자일 경우는 종합소득세 신고할 때 본인이 사업을 하면서 진행됐던 여러 가지 비용들 빼고 실제 수익에 대한 부분들 하게 되고요. 그 외에 이제 법인인 경우는 이제 법인세에 따라서 3월달에 법인세 신고하고 개인 소득자는 5월달에 신고하고 그렇게 하기도 하고요. 직원들 채용할 경우에는 이제 4대 보험에 다 가입하는 게 의무잖아요. 그래서 직원 채용하면 이제 4대 보험 쪽에다가 직원 채용해서 언제 그 입사일이 언제인지 그렇게 하면 이제 그 사람의 급여를 월 보수 표준 보수 월액을 설정해서 신고하면 거기에 맞춰서 이제 보험료가 나오게 되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회사에 따라 좀 다르긴 하지만 저희 같은 경우는 근무하고 나서 퇴사할 때 퇴직금 다 지급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제 유학원을 하면서 유학원 대표, 아주 조그만 회사의 유학원 대표이긴 하지만 유학원을 운영하면서 나름대로 보람된 일은 뭐냐면, 저는 어떻게 보면 서비스 직종에 들어가죠. 저희 세무 카테고리의 교육 컨설팅 또는 유학 알선 이렇게 유학 컨설팅 이렇게 항목이 들어가는데, 그래도 이제 서비스 업종이지만 아무래도 저희가 관여하는 분야가 에듀케이션 인더스트리니까 저희도 약간 교육자적인 마인드, 저희가 다녀온 나라, 저희가 했던 프로그램 그거를 누군가 갈 때 좀 도와드리고 좀 방향성들을 잘 안내해드리는, 저희가 다녀왔거나 그 과정을 끝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안내해드리는 형태의 저희가 일이라고 생각하고요. 지금 저희의 많은 섹터는 어학연수 섹터인데, 그 섹터에서 연수를 다녀오고 난 다음에 취업을 하거나 직장을 구하거나 또는 이제 교환학생이나 대학원으로 해외로 대학원 진학하는 경우나 또는 이제 해외로 결혼해서 나가는 케이스들도 있고요. 해외 취업 관련된 것들도 있고요. 그러면서 이제 그 다녀온 연수 또는 유학이 실제로 도움이 많이 되었다라고 짧게라도 카톡이나 이런 것들 멘트를 보내주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러면 굉장히 저희가 하고 있는 일에 대해서 좀 보람도 많이 느끼죠. 다음에 영상에서는 에이전트로서의 장점 뭐 이런 것들에 대한 부분들을 말씀드릴 텐데, 사실 에이전트로서 누릴 수 있는 여러 가지 혜택들도 조금 있어요. 이제 그 혜택들은 다음 영상에서 제가 어떤 나라를 하고 있는데 그 나라의 혜택적인 부분들이 어떤 게 있는지에 대한 여부를 안내해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학원 창업에 대한 문의도 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근데 조심스럽습니다. 그 이유는 일단 이게 그 나라를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정보를 정확하게 전달할 수 있거든요. 그냥 그 단순한 어떤 정보만 중간에서 핸들링 하는 게 아니라 한 사람의 인생에 있어서 중요한 돈과 시간을 투자한 것들을 핸들링 하는 일이잖아요. 그래서 조금은 더 신중히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에 저희도 문의 오시는 분들한테는 제가 경험했던 거 또는 이런 부분들이 어렵습니다, 또 현실적으로 이런 부분에 있어서 매출을 올리는 데 있어서의 어려움이 있습니다 라고 안내해 드리는데, 여전히 저한테 블로그로 유학원 창업에 대한 부분들 어떻게 하면 될까요? 라고 하는 문의가 많네요. 사실 그 유학 창업 관련된 것들에 대한
뭐 조원 아닌 조원 또는 아카데미 형태의 프로그램을 개발할까, 진행을 할까, 개발이 아니라 진행을 할까 생각 중인데요. 혼자서 할 수는 없는 것 같고, 뭐 회계사 한 분이랑 각 나라마다의 전문성을 띠고 있는 유학원들 중에 이 비즈니스 형태 또는 아카데미 형태를 하시고자 하시는 분이 계시면 저도 그 프로그램을 잘 한번 만들어 볼 의사가 있습니다. 유학원이라고 해서 한국에서는 제가 아일랜드에서 먼저 사업을 시작하고 한국에 들어왔더니 한국에 좀 부정적인 시각이 사실 많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좀 조심스럽기도 하고 제가 하고 있는 일에 저는 보람을 되게 많이 느끼고 나름대로 자부심도 가지는데 보는 어떻게 보면은 보는 관점이 이 직업을 너무나도 부정적으로 봐서 적어도 아주 미약한 힘이나마 그런 부분들을 조금 더 이렇게 개선할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에 이렇게 영상도 한번 찍어보고 이 직업에 대한 이야기도 해보고 또 이 직업을 향후에 본인의 생각하기에 좋은 직업이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 수 있으니까 유학 관련된 비즈니스에 대한 정보들을 좀 더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좀 이 정도 선에서 마무리할까요? 네. 이상 유학 읽어주는 남자 드림진 코리아 양원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